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 신문을 읽어줘. 경제신문을 읽어줘.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신문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2주간에 걸쳐서 신문 내용을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태양광 사업 때문에 같이 묶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목차는 순서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이런 순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시작을 하면 올해도 강남 마용성 공시가발 보유세 폭탄 3월 16일 날짜 신문 내용이고요. 시세 30억 이상 최고 80%까지 가격대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올해 공시가 30에서 50% 오를 듯. 보유세 50% 이상 급등 속출.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절세 매물 늘어날 듯. 내용 들어가면은 오는 1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액이 공개된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 마포구 아파트 공시가격이 30에서 50%가량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곽창석 도시화공간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값에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공시가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공시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세는 대부분 상한선인 50%까지 오른다고 얘기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동시에 충격을 받으면서 복합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무리한 보유세 인상이 경기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부동산 경매, 물건 1년 새 40% 넘게 늘었다. 3월 17일자 날짜 신문 내용이고요. 경기 침체의 온라인 소비 확산 영향, 업무 상업시설은 60% 급증, 서울보다 지방 아파트 타격, 코로나 확산, 실물 경제 악화된 올해 5년 만에 최고치 가능성.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주거나 상업 토지 공장이 1년 새에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업무 상업시설 경매는 60%가량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더 흔들리면 경매 건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매 시장에 매물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불가피한 탓이다. 소상공인협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7.6%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상가에 비해 비교적 적었던 아파트 등 주거시설 경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 규제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기 때문이다. 경매 증가 추이는 올 하반기 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경매 접수부터 실제 입찰까지 6개월가량 걸려서다. 경매 입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선 오는 23일께 입찰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 변호사는 경기 악화로 경매 시장이 매물이 늘어난다면 입찰 경쟁률이 낮아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며 다만 권리관계, 향후 수익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0%대 금리, 월세 늘고 전셋값 상승 가능성. 돈 풀리면 호재 기대 크지만 경기 침체로 집값 상승은 역부족. 집주인 목동 대신 현금 선호. 반전세 월세 전환 늘어날 듯. 예, 여기서 목동이 아니라 목돈입니다. 목돈. 비규제 지역엔 풍선 효과 우려도. 내용 들어가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호재다.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는 점에서다.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고 보증부 월세 등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연 0.75%로 내려가면서 사상 처음 0%대 금리 시대가 열렸다. 그만큼 빚을 내서 집을 살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2008년 9월 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이 통하지는 않았다. 당시 기준금리는 연 5.25%에서 2%까지 떨어졌지만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47%, 서울은 3.56% 떨어졌다. 전세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과 월세 선호 현상 등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네 번째, 도시공원 풀릴 곳. 서울시 청년주택 지어라. 3월 24일자 1999년 헌재 재산권 침해 결정. 서울시 매입 또는 개발 허용해야. 우선 매입 대상 6.1%에 그쳐 나머지 지역은 공원 재지정. 재정 부담 큰 한남 근린공원 등 지구계획 목표 공공성 강화. 토지주 헌재 무시 위헌 소송.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오는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다시 공원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남 근린공원 등 공원으로 재지정하기 어려운 곳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개발 행위를 억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위헌 판결이 난 후 20년간 허송 세월을 하고 명분만 내세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20년간 공원으로 묶여있는 서울 시내 사유지는 38.1km 제곱이다.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한다. 공원 일몰제 시행을 2년여 앞둔 2018년 서울시는 부지 매입 등을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가나 도로와 밀접해 개발로 압력이 높은 것은 우선 보상 지역으로 정해 사들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1조 3천억 원이다. 서울시는 우선 보상 지역 가운데 한남 근린공원을 제외한 부지에 대해 6월 안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 강제 수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보상 지역 외 나머지 부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자의적 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우선 개발을 막아놓고 향후 재정을 마련해 사들이겠다는 보관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안은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토지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 로펌을 중심으로 대규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내 일몰공원 사유지 소유주는 약 16,000명이다. 명분만을 앞세워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사익과 공익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제한에 앞서 매입 비용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 9억 밑도는 노도강까지 집값 하락세 확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세 군데 얘기하는 겁니다. 12.16 이후 1, 2월 상승 멈추고 수천만원 낮춘 급매물 속출. 서울 매수지수 100 밑으로 하락. 23주 만에 팔자가 더 많아. 외곽지역 개발 호재. 덜 올라 하락폭 크지 않을 것 전망도.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한 아파트값 하락세가 마용성을 지나 노도강 등 외곽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일부 단지는 직전 최고가 대비 수천만원 낮게 거래되고 급매물까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정부 부동산 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 1, 2월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강북구 아파트값은 올해 0.81% 상승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노원구, 도봉구 각각 0.8%, 0.57% 올랐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12.16 대책이 풍선 효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쏠린 영향이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12.16 대책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유지됐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해도 9억 원 이하여서 전세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갭 투자자가 대거 모였다. 다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하락 국면에 진입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기 전체가 나빠져 집값도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다. 다만 서울 외곽지역처럼 개발 호재가 있고 집값 상승폭이 그동안 크지 않았던 지역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대토 보상 받으라며 혜택은 줄었어요. 확 줄었어. 낙찰가의 90%는 내야 대토 받아. 대출도 안 돼서 현금 선택 불가피. 돈 풀리면 수도권 집값 불안. 대토 보상을 받으라고 하지만 훨씬 불리합니다. 이대로라면 현금 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남의 금토지구의 김모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정부와 L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LH가 대토 보상을 장려하고 있지만 종전의 혜택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LH는 대토 보상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이란 내부 시행 규칙을 통해 대토 보상의 토지 공급 가격 혜택을 축소했다. 근린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등에선 낙찰가의 90%의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대토용 토지는 대부분 일반 택지지구 상업용지인데 감정가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가는 통상 감정가의 200에서 300% 선에서 정해진다.
예컨대 100억 원대 상당의 땅을 갖고 있는 주민이 300억 원에 낙찰된 걸린 상업 용지를 대토용으로 원한다면 170억 원을 내야 된다. 매입 금액 270억에서 원래 소유했던 땅값 1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종전에는 대토용 토지의 낙찰가가 감정가의 최대 120%에서 가격이 책정됐다. 대토용 토지 감정 가격이 150억 원이고 낙찰 가격이 300억 원이라면 실제 가격은 180억에 불과했다. 지니홀딩스 이종훈 대표는 대토 보상 기준이 바뀌어 이제는 원주민이 기존 가격의 두세 배를 치러야 한다며 현 제도대로라면 토지주들이 대토 보상이 아니라 현금 보상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칼럼니스트 강승우 작가는 통계적으로 역대 토지보상금 규모와 주도권 집값 상승의 연관 관계가 매우 높다며 3기 신도시에서 대토 보상보다 현금 보상 금액이 더 높아질 것이라면 현금 보상 금액이 더 높아진다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부동산은 여기까지고요. 경제, 금융, 주식 들어가면은 철강, 유화, 조선, 유통, 코로나 직격탄, 영업이익 전망치 20에서 40% 급감, GS 제외한 9개 그룹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현대제철 62%, 포스코 13% 급감, SK이노베이션 적자 전환 가능성, 2차 전지도 코로나 영향권, 삼성 SDI, LG화학 이익 크게 줄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유통, 여행 등 소비 업종을 넘어 전 산업으로 빠르게 퍼지는 양상이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10대 그룹 계열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종을 가릴 것 없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1분기 이후에도 실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향후 실적 전망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다. SK나 로키나 포스코 코로나19의 직격탄, 철강 2차 전지도 휘청. 또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PBR 0.2배 종목 속출 정말 싼값인가? 이것도 3월 17일 날짜 신문 내용이고요. 보험, 은행, 철강, 유틸리티주 주가 하락에도 PBR 사상 최저에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투자 매력 높지 않아 유형 자산 많은 기업 경기 둔화에 취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포가 잦아들면 회복할 것.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급락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그러니까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0.2에서 0.3배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철강, 자동차 등 전통 제조기업 금리 하락이 실적을 악화시키는 보험, 은행,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력 공기업 등이다. 이들 종목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PBR이 낮아졌다. 하지만 저가 매수를 권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주가 하락에도 투자 매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PBR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거니까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PBR은 시가총액을 주주들의 몫인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 뺀 거로 나눈 지표다. 투자 지표다. PBR 1배 미만은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고 보유 자산을 팔면 시가총액보다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 종목의 PBR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금융위기 때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일각에선 반등 가능성을 거론한다. 현대차 PBR 0.3배는 과도한 공포가 반영된 주가라며 시장 혼란이 가라앉으면 주가도 정상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분명 PBR 0.2에서 0.3배가 싼 것은 맞지만 성장성을 고려하면 투자 매력이 더 높은 종목이 많다는 것이다. 장성환 신한 BNP 알파운용센터장은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반도체와 5G, 이동통신, 전기차 관련주 등 기존 주도주의 반등폭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 자산이 많은 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 취약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중후 장대 산업은 감가상각비와 임금 등 고정비가 많아 매출 감소 시기에 이익이 더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네, 세 번째, 한국 주식 판 외국인, 국채는 3조 샀다. 이달에 주식 8.3조 순매도, 같은 기간 국채는 대거 사들여. 코스피 15.83% 떨어지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2.57% 올라. 한국 경제 기초체력 개선된다다. 미 금리 인하도 원화 채권 매력 상승.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들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채권 등 안전자산에 머무르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된 데다 미국 중앙은행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등으로 원화 채권 매력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 침체가 금융 부분으로 전이되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이 이달 초부터 16일까지 순매수한 국채는 3조 1185억 원어치에 달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 내린 16일 하루에만 6,146억 원어치의 국채를 사들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금융 부분으로 위기가 전이돼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은 주식 채권할 것 없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통화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네 번째, 원유 DLS 공포 현실화, 1조 투자 손실 위기. 3월 20일자 신문 내용이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 24% 폭락에 6천억 원 이상의 원유 DLS 손실 구간 진입. 지난해 발행된 원유 DLS 60에서 65달러 안팎서 판매 주정. 그다음에 매달 WTI 10달러 갈 수도. 투자 손실 확대 가능성. 녹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원긴 손실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인 조기 상환 시점이나 2-3년 후 만기의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원금과 안정된 수익 5에서 7%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유가 수준에서 상당한 반등이 이뤄져야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 대형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자는 DLS의 기본 조건을 고려하면 2에서 3년 후 만기 시점에 45에서 50달러로 국제 유가가 회복돼야 원금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진 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하루 평균 글로벌 원유 수요는 9,868만 배럴로 공급 1억 50만 배럴보다 작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 수출국 기구 사우디, 그다음에 러시아 증산이 예정대로 지속되면 원유 재고가 늘면서 4월 WTI는 배럴당 10달러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신한금융투자한 연구원이 얘기하기를 러시아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권을 연장을 하려고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원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뭐 2년간 거의 긴축 재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과 사우디를 이겨서 사우디와 미국이 손을 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증권사 ELS발 유동성 위기 터지나 대형사도 단기 자금 확보 비상, 기초자산 해외지수 폭락에 위험 회피용으로 산 파생상품, 추가 증거금 요구만 하루 1조, 다급한 증권사 CP 찍고 현금화, 조달금리 급등하며 자금 경색 현상, 그 다음에 업계 콜차입 한도 규제 풀어 한은의 CP 기업보험 직접 매입 요청, 한은 뒤늦게 증권사 RP 매입. 코로나19 사태로 단기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증권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수조 원의 자기 자본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조차 단기자금 융통이 막히면서 흑자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해 증권사들은 5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지만 당장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자금줄이 막혔다는 아우성이 끊이질 않는다. 발단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주가 연계증권 ELS이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해지를 걸어놓은 ELS에 대해 대규모 마진콜, 마진콜은 증거금 추가 납부 통지, 마진콜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형 증권사마저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자 증권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다급해진 일부 증권사는 해외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사들의 경우 해외 자산 중 상당수가 빌딩 등 상업용 건물과 호텔, 리조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거래 논의가 뚝 끊기다 보니 당장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은은 24일부터 증권사 등 비은행권을 상대로 RP 매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각 증권사가 RP 담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라고 한은의 RP 직접 매입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24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각각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시장 및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계획과 함께 단기자금 안정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장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증권사 입장에서 증시 안정 펀드 출자 요구가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내용이 많네요. 2주간 같이 하려니까. 위기마다 바뀐 주도주, 코로나 뜨면 언택트주 뜨나.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주, 소재 산업주 대신 주도주 꿰차. 인터넷 클라우드 이커머스 등 성장세 더 속도 붙을 듯. 과거 대형 위기 전후를 돌이켜보면 산업의 부상과 쇠퇴가 엇갈리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가 지나고 주도주가 올라선 종목은 안 좋은 국면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를 방어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공통점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동차가 소재, 산업주 등 경기 민감주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는 계기가 됐다. 위기 직전인 2007년만 해도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0위권에는 포스코가 2위, 현대중공업 3위, SK이노베이션 10위 등이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끝난 2009년 이후 시가총액 순위가 대폭 바뀌었다. 2008년 시가총액 13위였던 현대자동차는 3위로 뛰어올랐다. 현대차는 2008년 10월 저점 이후 2010년 10월까지 2년간 230%를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8년 12위권 바뀌었던 현대모비스도 위기 직후인 2009년 톱10에 진입한 뒤 2010년에서 2011년에 톱5까지 올라섰다. 2008년 30위권이었던 기아자동차 역시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해서 2011년 시가총액 5위에 들었다. 2008년 10월 코스피 지수는 1100선이 무너지며 2007년 말 대비 54.5% 폭락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에서도 현대차는 2008년 16%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컸지만 현대기아차는 생산 유연화와 초긴축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뤘고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위기를 극복했다. 현대차가 글로벌 5대 자동차 메이커가 된 것은 금융위기를 지난 2011년이다. 자동차만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주가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기업으로는 셀트리온도 있다. 셀트리온은 2008년 한 해 주가가 227%로 급등했다. 2009년 증시가 회복세에 들어설 때도 연간 50% 이상 주가가 뛰며 바이오 주도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는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이커머스 등 비대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들 업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꾸준히 기대주로 통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외부 활동이 줄면서 전자상 거래와 웹툰으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네이버와 게임주 NC소프트가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실적 하향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들 종목은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등 인터넷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 총액 비중은 올 초 3.6%에서 이달 24일 4.8%로 높아졌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폭락하면서 개별 종목 주가도 떨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는 방증이다. 네, 일곱 번째 경제금융 주식의 마지막 일곱 번째 40조 장전 동학개미운동 만세 외칠까. 외국인 16일째 팔아치운 사이 개인 투자자 20조 폭풍 매수. 코스피 저점 찍고 1700에 근접. 이달 삼성전자 투자자 이익 전환. 관망 개미들 바닥 놓쳤다 한탄. 삼성증권에서 한 달 새 신규 계좌 10만 개. 전문가 V자 반등 기대는 선거. 주식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한 증시가 진정되자 개인 매수세가 더욱 거침없이 유입되고 있다.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예탁금은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었다. 새로 계좌를 만들려는 사람들도 증권사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제로금리 시대에 증시로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2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7,166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수액은 19조 8,114억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 순매수액까지 더하면 20조 원을 넘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기록적인 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매도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으면서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다. 개인 손실 우려가 컸지만 증시가 반등하면서 일부 종목은 이익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급락장에서 6조 원 넘게 사들인 삼성전자도 손익분기점을 손앞에 두고 있다.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51,272원으로 추정된다. 26일 종가 47,800원 기준인 손실률이 6.8%에 불과하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을 내고 있다. 증시 반등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가 시장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올린 학습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세 차례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등했지만 증시가 요동칠 때는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서 1999년 25번의 5% 이상 급등과 18번의 5% 이상 급락이 반복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서 2009년에도 7번의 급등과 9번의 급락이 이어졌다.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각종 부양책이 쏟아졌지만 급한 불을 끈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제지표 급냉과 기업 실적 하향으로 계속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기간과 금액을 잘 분산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 이제 종합명언으로 들어가면은 환율 급등세 꺾여 일단 숨통. 통화 스와프가 근본 처방은 안 돼. 네, 3월 21일자 2008년 통화 스와프 후 하루 177억 원 급락. 네, 며칠 뒤 원위치.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 경기 타격, 시장 다시 출렁일 수도. 수출, 소비 위축 등 충격파 막을 다양한 정책 수단 연계해야. 패닉 상태에 빠졌던 한국 금융시장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에 한숨을 돌렸다. 통화 스와프 체결로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불거진 달러의 가뭄이 해소되고 시장에 퍼진 불안 심리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 스와프가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한 전례도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금융 부문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던 2008년도와 달리 지금은 실물 경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 유동성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에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20전 내린 달러당 1246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 하락폭은 2009년 4월 30일 후 가장 컸다. 원화 가치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는 뜻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금융시장에 퍼진 불안 심리를 일부 걷어냈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8년에 금융위원장을 지낸 정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008년 신흥국 가운데 한국이 미국 통화 스와프 체결 상대국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고 계약 효과도 컸다며 당시 위기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불거졌고 한국은 그에 맞는 달러를 되돌아하면서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위기를 촉발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 수단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통화 스와프 사례를 고려할 때 원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로 오름세를 이어가던 원 달러 환율은 10월 30일 통화 스와프 체결일에 전보다 무려 177원 떨어진 125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22일 만에 전고점을 경신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경기 침체와 신용 리스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날 안정을 되찾을 원화 가치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2조 달러 장전, 리먼 사태 2배 넘는 초대형 부양책 쏟아낸다. 페드, 다음에 7천억 불 포함한 2조 달러, 2조 불, 미 G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 3월 23일자 날짜, 골드만삭스, 미국 신규 실업급여 청구 지난주보다 8배 이상 증가, 독일 GDP의 10%, 영국은 15%, 유럽서도 대규모 부양책 추진. 트럼프가 이제 막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달하는 2조 달러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살리기에 쏟아붓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내놓았던 7천억 달러 재정 부양책을 크게 넘어선다.
독일, 영국 등도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속속 내놓으면서 전 세계 부양책 규모가 세계 GDP의 10%가량인 8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조 달러는 미 중앙은행의 조치까지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드는 지난 15일 총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페드의 부양 규모를 제외하면 1조 4천억 달러이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7천억 달러의 2배라는 수준이다. 유럽에서도 각국이 GDP를 10% 넘는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 정부는 GDP의 10%에 달하는 3,560억 유로를 쓸 예정이다. 1,560억 유로는 추경 예산으로 쓰고 2,000억 유로는 기업 지분 인수용 펀드와 대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경영난에도 해고 대신 휴업,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모든 기업에게 정부가 휴업, 휴직 수당의 80%를 일괄 지원하겠다고 계획 발표했다. 월 한도는 최대 한 370만 원에 달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정부는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기업도 근로자들의 편에 서달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도 1,000조 원이나 훨씬 웃도는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달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네, 마지막. 미 증시 87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지만 데드캣 바운스 현상일 수도. 페드 무제한 달러 풀기 약발, 트럼프 경제 정상화 재차 밝히고 G7 공조 시사, 그래서 공포는 하락.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도 실망스러운 경제지표 속속 나와. 바이러스 억제 확인돼야 안정. 미국 다우지수가 24일 11.37% 치솟아 2만 고지에 다시 올랐다. 대공황 당시인 1933년 3월 15일 이후 8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25년 미 증시 역사상 5번째로 큰 하루 상승률이다. S&P 500 지수도 9.38%, 나스닥 지수도 8.12% 뛰었다. 하지만 일가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빚어진 폭락장이 끝나고 본격 반등할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게 하락장 속의 일시 반등에 불과한지 논쟁이 뜨겁다. 데드캣 바운스는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튀어오른다는 의미다. 밀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좀 더 많다. 미국 증시가 급 반등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및 회사채 매입 발표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현금 확보를 위한 투매는 일단 잠잠해졌다. 위험 자산에 대한 공포로 초강세를 보여온 국채 가격은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7% 오른 연 0.837%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지난 2주간 폭락했던 금값도 이날 6% 상승했다. 두 번째, 최대 2조 달러에 이르는 미 정부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도 보탬이 됐다. 페드를 통한 4조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합쳐 부양 법안이 한 2조 달러고 합쳐서 한 6조 달러의 부양 패키지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이 한 4월 12일까지는 다시 경제활동도 재개하도록 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주요 7개국 G7 재정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낸 것도 불안 심리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 일가에선 지난 한 달간 주가가 30% 넘게 내린 데다 헬리콥터 달러 덕에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29년 이후 하락장을 보면 평균 36.2%, 중간값으로는 31.9% 내린 후 회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가에선 낙관론에 비해 경계론이 여전히 더 강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데이비드 스피카 가이드스톤 캐피털 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출연해가지고 증시가 강세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등 나쁜 소식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닥을 치려면 무엇보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목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하루 1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 파일이나 뭐 동영상을 따로 다운받고 싶으시면은 네, 이걸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